그럼 이번 시간에도 그러면 또 5문제를 한번 목표로 한번 가보죠. 네, 36번부터 시작 한번 해볼까요? 주제문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주제문. 요즘은 31에서 39번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지문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지문들이 이렇게 못 풀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주제 제목 이런 지문들은 보면서 2가지 정도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 공부나 정확한 문장 공부를 하는 건 기본일 거고요. 근데 그 외에 뭘 보냐면 항상 글의 주제가 뭔지를 생각하는 거, 글의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힘으로 어차피 빈칸이고 순서 삽입도 풀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이 될 수 있게 단지 해석만으로 맞추지 마시고 글의 특징, 전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제 50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맞추면 그거 받아서 그대로 유형편에 적용을 해볼 거고, 그 다음 유형편 이제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중간중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가면서 얘네들을 적용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기본이 다 됐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빈칸 순서 삽입만 달립니다. 그 다음에 양념으로 뭐 할 거냐면 이제 어휘랑 어법이랑 같이 해가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올바른 조건이 주어지면요. 올바른 조건이 주어지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엔트러프러너라는 단어가 기업가, 사업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가의 정신이 완벽하게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캠퍼스 라이프의 패브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원래 패브릭은 직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살짝 나름 비유를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사업가의 정신을 캠퍼스 라이프에 그다음에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캠퍼스 라이프라는 천에다가 사업가의 정신을 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뭔지는 모르겠으나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얘가 엔트러프러너십하고 그 다음에 뭐를 연결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냐면, 이 사람 지금 엔트러프러너십하고 캠퍼스 라이프를 연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 글의 토픽이 뭐가 될 거냐면 기업가 정신을, 사업가의 정신을 어디에다가 대학생활에 집어넣는 거에다가 그 글을 토픽으로 잡고 여러분이 내려가면 될 텐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 발견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가의 문화를, 기업가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뭔가 목표를 제시하면,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표를 제시하면 얘가 주제문이 되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글의 토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엔트러프러너 컬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학들은요 뭐 해야 되냐면 학생들에게 훨씬 광범위한 선택의 경험을 주어야 되고 다양한 생각에 대한 폭넓은 노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얘가 뭐가 될 거냐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제문이 저렇게 잡혔으니 쟤를 어떻게 뭔가 보기에 풀어놨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전제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그러면 보기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정답이 있는 거, 딱 보면 아주 쉽게 쓸 수 있죠. 뒤에 얘가 지금 줄줄이 늘어져 있던 문장을 딱 압축해서 써놓은 거 아닙니까? 대학이 이런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된 거겠죠. 자, given이라는 말은요, 뭐가 주어지면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만약 뭐라면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right condition이 주어지면, 올바른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entrepreneurship은, entrepreneur라는 단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업가, 사업가예요.
근데 얘는 그냥 소유주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도전적인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엔트러프러너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가 벤처 기업가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어로 엔트러프러너라고 그러거든요. 다음 weave라는 단어가요. weave라는 단어가 얘가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wove가 과거형이고 그 다음에 woven이라고 쓰면 과거 분사가 돼요. 얘가 직물 따위를, 실 따위를 짜다, 엮다라는 뜻입니다. 자주 나와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fabric of campus life의 대학 생활이라는 fabric이 직물이죠, 그죠? 직물 천이고요. 캠퍼스 라이프라는 그 직물 속에 이 기업가 정신이 짜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는 greatly 어마어마하게 expand라는 단어가 확장하고 팽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뭘 확장시킬 수 있냐면 이 교육의 reach예요. 교육의 목표라고 해도 되겠고 교육이 이루는 영역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늘려놓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one study showed that 이라고 하면 한 연구에 의하면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한 연구에 의하면 이 workplace 내부에서요, 즉 직장 내에서, 자기 직장 내에서 또래가 영향을 끼친답니다. each other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서 spot opportunities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act on them 그들에 관해서 행동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고 또래가 영향을 끼칩니다. 서로.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이라고 뒤에 있는 놈을 형용사처럼 해석해서 기회를 발견하고 서로에게 작용하는 이런 영향력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the more entrepreneurs가 더 많은 기업가들이요. 더 많은 기업가들을, 사업가들을 당신이 가지는 거죠. working together in an office. 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더 많은 엔트러프러너들을 당신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수록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걔네들의 동료들도 뭐 하게 될? 그 버그를 가지게 될, 그 버그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 버그는 어떤 의미겠어요? 앞에 나왔던 서로가 서로에게 자꾸 영향력을 끼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컴퓨터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버그가. 원래 버그는 벌레라는 말인데, 근데 여기 뭐지? 그 EBS 교재에서는 저기 병이라고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전염병처럼 그렇게 묘사를 한 거죠. 서로에게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이런 버그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장으로 가면, 자, 스탠포드 알럼나이의 한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됐죠. 알럼나이는 얘 이제 교육과정 단어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문에 써줍니다. 여기도 그래 써줬죠. alumni. 이게 우리말로 하면 동창입니다. 동창. 거기 이제 졸업생이라고 써놨네요. 동창 동문을 alumni라고 합니다. 참고로 졸업 동문입니다. 미국은 입학 동문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서 졸업을 같이 한 애들을 동문이라고 합니다. 몇 년도 이렇게 동문 이렇게 쓰면 우리는 그게 입학학번이잖아요. 얘네들은 근데 졸업학번입니다. 졸업학번. 스탠포드 대학의 alumni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varied work, 아주 다양한 일과 그 다음에 교육 백그라운드를 가진 다양한 일과 교육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얘가 주어져 that 아래로는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이 높으냐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즉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than those보다예요. 자, 이번에는 어떤 those냐면 한 가지 역할에만 집중하는 사람이군요. 그 직장에서 한 가지 역할에만 집중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다양한 일과 이 교육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자신의 기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 to cultivate entrepreneurial culture라고 해서 자, 이렇게 긍정적인 목표 달성, 목표 제시가 이루어지면 얘가 이 글에 뭐가 되는 거냐면 토픽이 되는 거고요. 그 목표 제시의 방향성이 뒤로 나오겠죠. 얘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 메인 아이디어, 즉 주제가 되는 거겠죠. 자, 컬리지나 유니버시티가 need to offer student 학생들에게 줘야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에게 뭘 줘야 하냐면
아주 폭넓은 선택의 경험들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아주 wide exposure, 역시 광범위한 노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주 다양한 사상의 아이들을 노출시켜주면,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될 수 있냐면 entrepreneurial culture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요, 아주 독특하게 자리 잡게 되는데, 포지션이라는 말이 위치, 지위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be positioned니까 자리를 잡는데 아주 독특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to do this, 이것을 할 수 있는. 자, by 뭘로 하게 되냐면 combining, 결합하는 것으로 이 resources, academic programming 하고요, residential life 하고요, student groups 하고 and alumni network을 결합하는 것으로 바로 뭘 해낼 수 있게 되냐면 얘들이 entrepreneurial 컬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5번은 4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대학들이 아주 독특하게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 자원을 결합하는 겁니다. 이 학업 프로그래밍에 그 다음에 레지던셜이라고 하면 얘는 주거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생활이라고 하면 되겠죠. 레지던트 reside라는 단어가 거주하다예요. 얘가 살다, 거주하다고요. 그래서 resident라고 하면 명사로 사는 사람, 거주자가 되죠. 그 다음에 residential이라고 쓰면 형용사로 주거의, 거주하는 이란 말이 되고, 그래서 주거용 호텔 이런 것들을 residence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명 세탁기며 이런 것들이 전부 안에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숙소이긴 숙소인데 집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residenc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명사로 거주지 이렇게 되기도 하죠. 자, 또는 학생의 집단이라든지 또는 동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대학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뭐냐면 얘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엔트러프너 컬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앞에서도 나왔던 거지만 다시 한번 이제 머릿속에 잘 다지시면 전제와 결론으로 가는 건 기본이고요. 그건 다 똑같이 주어지는 거고,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목표가 제시되는 경우는 얘가 뒤에 나오는 말들이 그래 주제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37번 한번 풀어볼까요? 이 3학년으로 이제 첫 번째 책을 보는 건데 1, 2학년 때 모의고사 볼 때하고는 어때 지금 벌써 좀 다르게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꽤나 여태까지 지문을 보든가 하고 딱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문제의 결론인 거 아시겠죠? 이런 건 이제 쉽잖아, 이런 게 나오면. 그러면 얘네는 나중에 이제 어려운 게 나왔을 때도 중간을 제끼고 처음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되거든요. 네, 이 정도야 중간중간 모를 만한 문장도 없지만 얘도 어떻게 딱 보면 첫 번째 보니까 와, 얘가 뭐냐면 로드블락이 등장을 했어요. 장애물이 등장했으니까 문제점이잖아. 이게 어른들이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생기는 거요. 장애물은 바로 뭐냐면 이런 데 대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분석하는 글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더니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핵심은 이거죠. 네가 뭐 해야 되냐면 스스로에게 퍼미션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퍼미션 투 댄스가 아니군요. 이게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허락을 내줘야 되는데 뒤에 improvise, mimic, taken along, hidden identity를 할 수 있는 허락을 내줘야 합니다 라는 말에서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만약에 빈칸으로 만들면 얘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직접적인 이 단어들이 위에서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쭉 나오는 얘기는 전부 다 결국은 뭐예요? 한 단어로 바꾸면 play가 되는 거겠죠. 이제 사고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씩 한번 옮겨 가봅시다. 이 글을 읽어서 필자의 주장을 찾는 건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이런 글을 읽는 능력으로 빈칸 문제, 순서 삽입 문제를 쉽게 풀고 싶거든요. 그래서 출제자가 딱 봤을 때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that 뒤를, 여기를 비우면 이건 너무 쉬워요. 그러면 거의 있는 문장을 찾아서 그대로 갖다 넣어도 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첫 번째 문장을 주어도, 첫 번째 문장을 여기다가 the biggest roadblock to play for adults 정도로 빈칸을 만들어도 쉬운데, 이 자리를 비우면 똑같이 문제는 성립하지만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 봤던 문제처럼 읽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같은, 그래 지문에 진짜로 확실한 핵심 내용을 꿰뚫지 못하면 얘를 답으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놀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오답 보기를 유도하겠죠. 당연히 그게 제일 좋을 거니까 놀이에 대한 걱정을 뭐 어느 정도는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확신을 못 가지면 그걸 답으로 쓰고 출제자한테 보기 좋게 걸려드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부탁하지만 틀린 문제, 왜 내가 이 보기를 쓰게 됐는지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실전처럼이잖아요. 그래서 실전처럼 문제를 풀고 채점한 다음에 해석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그 다음에 나는 틀린 문제 같은 경우 이걸, 이 정답을 쓰려면 무슨 사고를 했어야 될까라는 걸 자꾸 생각하셔야 문제를 보는 힘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 이런 건데요. 그러지 말고 좀 놀지? 라는 얘기를 마지막 문장에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옮겨서 빈칸을 만들면, 이게 주제문인 건 아시겠죠? 규범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놀아야 된다라는 얘기를요, 밖에다가 막 즉흥적으로 하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숨겨놨던 정체성을 드러내봐 라는 말이 보기 1번인 건 아시겠죠? 근데 얘를 마지막 문장을 빈칸으로 딱 줘버리면 시험장에서 이거 답으로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빈칸 어려운 문제는 자꾸 그렇게 나온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33번, 34번 같은 경우는 지문에 있는 표현을 옮겨 놓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틀리지 않으려면 자꾸 명확한 주제를 잡으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문장은 그 주제문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조연들에 불과한 거잖아요. 문장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로드블럭이라고 하면 장애물이겠죠. 뭐 obstacle 같은 이런 단어로 쓰이는 거죠. Play for adults, 어른들에 대한, adults에 대한 놀이의 장애물은 아마도 이런 걱정일 건데, 어떤 걱정일 거냐면 자기들이 보일까 봐. silly라는 말은 비용신 같은 이런 거잖아요. 어리석은, 멍청한. 다음에 쟤 하는 짓이 왜 저러냐, 좀 부적절해 보일까 봐. 그 다음에 dummy, 뭐 이건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거 바보 같은 거죠. 자, 자기들이 만약에 스스로에게 뭐 하도록 하자면, 진짜로 놀게 하면, 얘가 진짜로 놀게 하면, 그러면 좀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바보 같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이런 걱정이 어른들이 제대로 노는데 장애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자, 또는요, 그게 아니면 they think, 걔네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은 it's irresponsible, 무책임한데, immature이라고 할 때 mature이라는 말이 이건 성숙한입니다. 앞에다가 아니다라는 부정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덜 컸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자식 저렇게 무책임하냐, 덜 자랐냐. childish라는 단어는요, 여기 이제 애 같은 거죠. 애 같은 건데 좀 덜 자라서 미성숙한 애 같은 거여서 얘는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childlike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얘는 좀 미숙해서 애 같은, 그래서 철딱선이 없는, 그래 철없는 이라고 하면 되겠다. 자, 이런 거고, 위에 있는 childlike는 똑같이 아이 같은 건데 얘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천진난만한, 순진한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또는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무책임하거나, 애가 좀 너무 덜 자랐거나, 그 다음에 좀 철없거나,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규칙적으로 to play 놀이를 하게 하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nonsense나 silliness가 이 nonsense,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또는 이런 어리석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kids에게 가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they get pounded out by norms. 얘네들은 pound라는 말은 out까지 붙이면 완전 흠씬 두들겨 패다 이런 말입니다. pound가 때리고 패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들겨 맞는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두들겨 맞는 거냐면 look down on 이라는 말은 look up to의 반대 정도 되겠군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낮춰보는 거죠. 낮춰보는데 계속 낮춰보는 거니까 얘가 무시하다, 그 다음에 얕보다, 경멸하다 이런 말입니다. 상대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본다면 look up to 정도 되죠. 이번에는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올려보는 거니까 이쪽 대상에 대해서는 늘 올려보는 얘는 존경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nonsense나 자, 그 다음에 또는 silliness 같은 게 이런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이런 nonsense나 silliness라는 저런 특성은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만,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하지만 어른들은요 뒤지게 얻어 터지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이냐면 frivolity를 무시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 어른들은 흠씬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거기 지문 아래에 나와 있죠. frivolity는 아주 경박한 겁니다. 수준 떨어지는 저런 경박함, 이런 걸 이렇게 아주 얕보는, 무시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른들은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욕먹는 거거든요. 자, 이게 그래서 특히나 true, 적용이 되는 거죠. for 어디에게?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네요. have been valued니까 평가받아 왔던 사람입니다. for 무엇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냐면 이 performance standards네요. set by니까 무엇에 의해서 세워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왔던 거예요. performance standards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는 부모나 그 다음에 교육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부모나 교육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퍼포먼스 스탠다드로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특히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는 어떤 거냐면 이번에는 measured by라고 됐어요. 다른 문화적 기준에 의해서 그 평가되어 왔던, 자, 이번에는 어떤 문화적 기준이냐면 internalized라고 하면 내재화된 거죠. 아예 내재화되어서 and 그래서 더 이상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이런 또 다른 문화적 기준에 의해서 측정되어 왔던 이런 사람들의 경우 아주 흔히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이렇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어쩌라고 그랬었죠? 첫 문장과 연관을 지어 생각해 보든지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제껴버리십시오. 그럼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 이런 일이 특히나 그렇다라는 얘기, 이런 일이 뭐예요? 이 경박스러운 걸 아주 무시하는, 어른이 어떻게 저런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흠씬 두들겨 맞는다는 얘기는 이 내용은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이런 일이 특히나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value니까 평가받아 온 사람인데 뭐에 대해서냐면 부모나 그 다음에 또는 교육 제도가 만들어 놓은 이런 퍼포먼스 스탠다드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왔던 사람들은 이게 어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고, 또한 그 다음에 얘가 1번 value드면 여기 2번 measured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또 뭐에 의해서 측정되어 왔던 사람이냐면 다른 기준에 의해서 측정되어 온 건데요. 이번에는 아예 내재된 그 사회 문화 자체가 아예 내재되어서 원래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여서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왔던 이런 사람들에게 특히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의 성인기를 걱정하면서 보냅니다. 늘 어떻게 보일까봐 걱정하느냐면 얘가
존경스러운, 훌륭한, 그 다음에 유능한, 그 다음에 지식 있는 이런 것으로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늘 걱정하면서 자기 성인기를 보낸다면 그러면 정말 어렵겠죠. 뭐가 어렵냐면 let go라는 말은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얘기죠. 놓아준다는 게 무척 어렵겠죠. 가끔씩.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렵겠죠. 자, 저 사람이 앞에 나왔던 그런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복잡하고 어려우면 다 빼고 어른이 이렇게 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른이 늘 이렇게 보이려고 신경 쓰면서 살았다면요. 아주 respectable이라고 하면 얘는 존경하는, 훌륭한입니다. 아까 우리 앞 시간이 아니었구나. 입안이 아니었구나. respect라는 단어는 형용사가 for이 붙는 경우도 있고 abl가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respectful이라고 쓰면 존경심으로 가득 찬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존경심으로 가득 차서 남을 대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공손한 예의 바른이라는 말이 되고요. 자, 얘는 뒤에 사람 붙여보세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훌륭한, 뛰어난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됩니다. 자, 아주 존경할 만한, 그 다음에 유능한,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그리고 또 지식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려고 신경 쓰면서 살아왔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렵겠죠. 뭔가를 놓아버리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유로워지기가 어렵겠죠. 그래도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permit의 명사형이에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가해 줘야 된다는 거죠. permit이 동사고요. 이렇게 쓰면 얘가 승낙하다, 허가하다라는 동사고요. 쟤는 명사형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에게 뭘 허용해 줘야 되냐면 improvise, 그 다음에 to mimic, 그리고 to take on long hidden identity를 허용해 줘야 합니다 라는 얘기인데, improvise라는 단어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얘가 즉흥적으로 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흔히 프랑스 애드리브라는 말을 쓰잖아요. 연기자들이 애드리브를 냈다라고 할 때 그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특히 재즈 연주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거죠.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얘는 이상한 게요. 시험 보면 어떤 때는 단어를 써주고 어떤 때는 안 써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듯. 그 다음에 미믹은 따라하는 거죠. 흉내내고 모방하고. 그 다음에 take on long hidden identity,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기 정체성을 한번 가져보는 것, 이런 것들을 take on이란 말은 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이런 걸 허용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37번도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네, 우리는 유교 문화가 좀 저런 게 좀 많죠. 자, 이번에 38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 언차티드라는 책에 나오는 본문인데 저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
본인들이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원저가 있는 지문에서 따다가 가지고 오는데 그 갖고 올 때 이렇게 너무 어려운 단어나 이런 것들은 단어를 바꿔줘요. 예를 들어 여기는 driving force라고 나오지만 원문에는 impetus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이제 고쳐주기는 하는데 얘는 그래도 지문 중에 한 부분을 그대로 따와서 좀 읽기가 좋은데요. 근데 가끔씩 출제자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문이 이만한 데서 중간중간을 파내고 너무 기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탁 줄이면 그러면 이제 지문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럴 때일수록 뭘 놓지 말아야 되냐면 그게 이제 출제자는요. 자기는 다 봤으니까 빼도 된다고 생각하고 뺀 건데 그 하나하나 빼는 문장들이 사실 다음번 사고를 연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장치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은 제거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수록 그래도 다행히 전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 주제를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핵심이 무엇인지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읽다 보면 그래서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은 문장들이 보여요. 그럴수록 이 글의 주제가 뭔지에 더 집중을 하시면 되죠. 얘는 지금 글의 모양은 아주 쉽죠. 앞쪽에 지금 다 뭘로 주어졌냐면 얘가 그대로 주제문으로 들어왔거든요. 결론이 되고 소위 여기가 제너럴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상위 개념이라고 한다면 쭉 내려가면서 전부 다가 뭘로 나왔냐면 스페시픽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but을 포함한 두 번째 문장까지가 뭐가 될 거냐면 이 글의 주제문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잡아도 좋고 두 번째로 잡아도 좋겠군요. 야, 이거 좀 이상해 보이냐? 아니야,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얘기였죠. 두 개 결국 같은 문장입니다. 이게 좀 놀라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이 written records의 갈망이란 건 늘 뭐랑 동반하는 거였죠? 경제활동이 동반되는 거였어 라는 이 말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자, 글로 쓰고자 하는 기록의 갈망은 뭐에서 나온 거다? 경제활동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제활동이란 게 없었다면 기록이란 건 훨씬 적게 있을 거야 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but이 들어있는 이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보기 1번 보시면 고대사회에서 경제활동이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배경 지식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1번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retrospect라고 쓸 때 요즘 사람들이 흔히 레트로 감성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얘가 뒤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스펙트라고 쓰면 스펙트가 보다라는 말인 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뒤돌아보다 되돌아보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in retrospect 그럼 되돌아보면 이런 얘기군요. 되돌아보면 it might seem surprising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가 이상하게 보이죠? 아주 세속적인 뭔가가 먼데인이라는 단어 교과과정 외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문 아래에 써줍니다. 자, 세속적인 뭔가가 as 뭐 같은 거냐면 바람 같은 갈망 같은 the kinship 양의 수를 세려는 욕구 같은 이런 세속적인 뭔가가 was the driving force 얘가 추진력, 원동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몰아가는 힘이니까. 이게 지문이 어려우니까 원래 단어는 이게 나오는 건데요. 이 단어를 이게 바꾼 거예요. 얘가 철티라는 책에서 나오는 지문인데 이렇게 출제자들이 단어를 바꿔줍니다. 근데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지문 밖에 단어를 써주는 거죠. 네, 써주는 단어는 근데 사실 써주는 대로 해석하면 해석이 이상한 경우도 많아서 사실 단어를 알고 있으면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뭐 늘 얘기하지만 일단 근데 먼저 기본적인 단어부터 무조건 다 잡고 그게 다 됐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EBS 교재를 얹으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EBS 포카 1804라고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같이 일러 드릴게요. 거기까지 가시면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모르는 단어 안 나옵니다. 근데 또 전제는요,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원래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일단 한 목표는 시험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없게 만들어야죠. 자, 양의 수를 세는 것 같은 이런 세속적인 갈망이 얘가 바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뭐의 발전이냐면 written language 같은 글이잖아요. 글. 문자 같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글자 같은 문자 같은 너무 근본적인 것들의 발전에 대한 원동력이 바로 뭐였냐면 세속적인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있잖아요. 하지만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The desire for written records에 대한 이 문자 기록에 대한 바람이
늘 동반하는 거죠. 뭐가 동반되었던 거냐면 경제 활동과 동반되었던 거죠. 자, 왜냐하면 transaction이라는 말은 거래라는 명사예요. 자, 왜냐하면 거래는 meaningless, 의미가 없거든요. unless 만약에 you can clearly, 당신이 명확하게 keep track of라는 말은 track이라는 말이 이 단어만 자체로 보자면 명사로 자취 흔적이죠. 자취 흔적, 그 다음에 자국 이런 말이 되는 건데 이 흔적을 자취를 그대로 잘 유지하는 거잖아요. 얘가 어디로 갔는지 그 자국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니까 얘가 놓치지 않고 쫓아가는 거죠. of는 당연 대상이겠죠. 그래서 얘가 쫓다 추적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쫓다 추적하다라는 단어를 이 track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써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근데 그건 여러 번 설명드렸죠. 동사에다가 명사 결합해서 쓰는 영어식 표현들. 자, 왜 그러냐면 이 거래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당신이 기록하지 못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뭘 쫓지 못하면 누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keep track of 하지 못하면 그러면 거래라는 게 의미가 없죠. 내가 둘이서 이렇게 내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기록을 안 해두면 나중에 언제 빌려줬는데 야, 오히려 내가 너 빌려준 거 아니야? 잃어버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건 거래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누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대한 것이 뭐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냐면 문자로 기록하는, 문자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따라서 early human writing은요, 초기 인간의 쓰기는, 초기 인간의 글쓰기는 dominate이라는 단어는요,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죠. 다스리다 뭐 이렇게 해도 좋고요. willing and dealing이라는 말은 전국에 아는 수험생 0.1%도 없습니다. 예, 교사도 1%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읽을 때 뭐라고 하면 될까? 콜론이 있으니까 콜론으로 대체해서 읽어도 좋겠고, 그 다음에 또는 앞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초기 인간의 쓰기는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죠? 다른 단어로 뭘로 바꾸면 되죠? willing and dealing을 앞에 나왔던 말로 바꾸면 경제활동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한 가지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을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초기 문자의 발명의 원동력은 경제활동이었어 라는 게 지금 이 글의 주제잖아요. 그러면 다음 문장도 똑같은 내용이어야 한다고요. 이 human writing은 그래서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경제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collection of debt나 이 내기와 관련된 것들을 수집한 거예요. 그 다음에 bills는 청구서, 거래서 이런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contract가 동사로 쓰면 수축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예, 앞에서 이미 나왔을 때 제가 이미 얘기 드렸었어요. 물론 얘기했다고 해서 뭐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명사로 쓰면 계약, 계약서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콜론 뒤에 예로 적혀 있는 건데 얘 다른 말로 바꾸면 얘가 경제활동이잖아요. 결국 경제활동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됐던 거죠. willing and dealing 같은 경우는요, 얘는 우리말로 하면 뭐 수완을 잘 발휘하는, 이게 사전에는 보통 보면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willing and dealing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말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라고 할 때 목적 달성이 물건 판매, 장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활동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거죠.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long before, 오래전이죠. 우리가 글을 가지기 오래전에는, the prophet의 글을 가지기 오래전에는 우리는 그래서 뭐만 가졌냐면 prophet의 글쓰기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 자기 나름대로 글 잘 쓰니까 지금 라임까지 치고 있는 거예요. prophet이라는 라임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 prophet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인간의 문명과 관련된 글을 기록하기 전에는 뭐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 써도 되는데, 자기 딴에는 뒤에 우리가
the profit, 이익과 관련된 글쓰기를 가졌던 거죠 라는 라임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글쓰는 재주를 부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언자라는 거 그대로 만약에 살려서 해석을 해준다면, 그러면 이제 신의 이야기를 글로 옮기기 전에는, 그죠? 그게 나타나기 전에는 뭐만 있었다는 거죠? 경제활동과 관련된 글쓰기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저거 기억나세요? 그 르네상스 예술에 수학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때 모든 문장이 다 그 문장을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요리 쓰고 바꿔 쓰고 이러는 거였잖아요. 얘도 지금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장이 결국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모든 인간의 글쓰기는 경제활동이 원동력이었어라는 거죠. 이것도 그 얘기고 이것도 그 얘기고. 제가 그래서 모르겠으면 첫 문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제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올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많은 문명들은 이런 기록의 단계에 이르러 보지도 못했어요. 기록의 단계에 이르지도 못했고 leaving behind, 남겨뒀던 거죠. 이게 아주 대단한 문학 작품의 종류는 that we often, 우리가 종종 associate with, 뭐하고 연결을 하는, 그 다음에 문화의 역사와 연결 짓는 것들은 그냥 뒤에 남겨두었던 거죠. 자, 많은 문명들은 그래서 심지어는 기록의 단계에 이르지도 못했다. 무슨 얘기죠? 문자를 만들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and 그래서 leave behind라는 말은요, 뒤에다가 놓다라는 얘기네요. 뒤에다가 두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남겨두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맡기다. 자, the kinds of great literary works니까 아주 뛰어난, literary라는 단어는 문학의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종종 associate, 연결을 지어요. 뭐하고 연결을 짓는? 문화사와 연결을 짓는 대단한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은 뒤로 물려두었던 거죠. 뒤로 남겨두었던 거죠. 자, 그래서 what survive, 살아남은 것, this ancient society가, 자, 이 고대 사회에 살아남은 건요, for the most part, 대부분 그래서 뭐밖에 없냐면 사실 영수증 꾸러미밖에 없는 거예요. 자, survive라는 단어는 이렇게 살아남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뒤에 from을 쓰기도 하고 그냥 명사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명사에서 살아남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은 것,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은 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뭐밖에 없냐면, 그래서 사실 경제활동의 결과물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문서 기록은 경제활동의 결과물이다라는 얘기를 결국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래서 if it all not for, 저거 내신 시험에 맨날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만약 뭐가 없다면 하는 얘기죠. if it all not for the commercial enterprise가 없다면, 이런 상업적인 활동이 없다면 말이죠. that, 어떤 상업적인 활동이냐면 produced, 만들어냈네요. 그런 기록을 만들어냈던 이런 상업적인 활동이 없다면 우리는 know, 알 거예요. 훨씬 더 적은 것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about 무엇에 대해서냐면 문화에 관해서인데, 자, 걔네들이 나온 문화에 관해서, 얘네들이 누구죠? 문서 기록입니다. 경제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문서 기록이 나온 그 문화권에 관해서 우리는 훨씬 적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요, 얘도 그냥 이렇게 달랑 그래 요지 이렇게 보기도 쉽게 주니까 쉽기는 한데, 얘가 만약에 뒤에 다른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면 이 정도 지문만 돼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하게 빈칸을 만들어도 이 지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여기만 그대로 비워도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 데이가 또 해석 헷갈리게 만들 거거든요. 그 기록들이 나와 있는 문화에 대해서 훨씬 적게 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것들을 장난을 치면, 그러면 얘네들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는 엉뚱하게 여기를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뒤를 남겨놓고 여기를 바꿔도 이 빈칸도, 그래 주제문을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욕심이 나는 문장이에요, 빈칸 만들 때. 왜냐하면 단어를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지금 단어를 바꿔서 써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했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문을 본 사람들은 여러분이 본 거하고 다른 단어를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비어스 같은 경우도 최씨라는 다른 단어로 보고 이러면 이 원문에서 나왔던 원 단어들을 이용해서 보기를 만들거나 이러면, 그러면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뭐 계속 얘기하지만 나중에 집중적으로 같이 연습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게 다 이해가 되면
그 전제하에 그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만 풀면서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대처를 해 나가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39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21세기는 뭐의 시대다? 정보와 지식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죠. 꾸질꾸질 계속 뭐 구질구질 써나가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제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그런데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의 시대인데 문제는 많은 조직들이 정보와 지식이 없다는 거죠. 문제점이 등장을 했으니 어떻게 해줘야 되죠?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내놓냐면 가장 큰 어려움은, 가장 큰 과제는 이라고 내놓죠. 정보와 지식의 시대에 정보와 지식이 없으니 이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로 뭐냐면 로우 데이터를 뭘로 바꾸는? 인포메이션으로 바꾸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뭘로 바꾸는? 얘를 지식으로 바꾸는 거죠. 야, 정보와 시대인데, 정보와 지식의 시대인데 니네 정보와 지식이 너무 없잖니? 어떡할까? 우리 로우 데이터를 정보와 지식으로 바꾸자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 되는 거였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형태가 여태까지 보던 것처럼 앞쪽에 나오고 바꾸자 하고 구질구질 길게 쓰는 이런 게 아니라 앞쪽에 현 상황을 먼저 길게 써놓고 마지막에 탁 한 방에 정리를 해버리는 형태로 글을 쓰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될까요? 그러네,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데이터를 정보와 지식으로 변환하자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글의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1st century는 21세기는 정보와 그리고 지식의 시대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런 색인데 어떤 색이냐면, 자, 지식으로 규정하는, 지식으로 특징 지우는 세기가 되는 거죠. 지식을 뭘로 규정하냐면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특징 짓는 시대가 된 겁니다. 어떤 중요한 자원이죠? 경쟁의 우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For companies, 그 회사에게 comparative 경쟁의 우위라는 말입니다. advantage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경쟁력이 있는 장점 이렇게 하셔도 돼요. gain이라는 말이 얻다, 획득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경쟁의 우위는 advantag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comparative edg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21세기는요, 정보와 지식의 시대는요, 이게 지식이 아주 중요한 그 자원으로 특징 지어지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회사에게 아주 경쟁의 우위를 가져다 줄 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조직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지를 해야 하는 건데, 근데 데이터는 이라고 해놓고 컴마 찍고 나오는 얘는 똑같은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본적인 요소인 데이터는 매일매일 수집이 되죠. 어디에서 수집이 되냐면 다양한 인풋의 소스로부터 수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보라는 건요, 데이터는 그냥 마구마구 수집이 되는데 이 정보라는 건 extract라고 하면 밖으로 뽑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뽑아내다, 추출하다라는 말이에요.
명사로 써서 추출물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라는 게 추출이 되죠. 그 다음에 또는 learned, 학습이 되는 거예요. from 뭐로부터? 이 데이터의 자원으로부터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뭐 데이터만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걔가 정보가 돼야 될 건데, 이 캡처된, 이 포획한, 이 붙잡은 정보, 이 획득한 정보가 그리고 나면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지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요, is eventually, 결국에는 얘가 뭘로 이용이 될 거냐면 trigger actions or decision,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트리거를 하는데 이용되는 이런 지식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be used to라고 쓰게 되면 이거 정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뭐 아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used to라는 놈이 조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죠? 이때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조동사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주어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쓰면 얘는 과거에는, 옛날에는 뭐뭐 하곤 했었다 이런 얘기죠. 해석도 문제지만 문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놈이어서 얘네들 요 뒤에 모양을 주목해서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be used to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be used to라고 쓰이는데 얘가 뒤에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ing 쓰는 건 명사 나온다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쓰면 얘는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얘는요, 이렇게 쓸 때 used는 얘는 얘하고도 다른 거고 좀 이따가 아래에 쓸 use의 이디형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냥 일명 동음 이유예요. 글자 모양만 갖고 단어가 다른 거예요. 얘 익숙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말고 또 뭐 있냐면 be used라고 쓰고요. 뒤에 to를 쓰고 얘가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전치사가 아니라는 얘기군요. 전치사면 여기에 익숙하다라는 말이 될 건데 얘는 전치사가 아니니까 얘는 이용하다라는 use의 ed형이에요. 그래서 be used 동사 원형을 쓰면 얘는 어디에 이용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문법 문제로 나올 때는요, 어떤 식으로도 많이 나오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다 주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문법 문제로 나올 때는 동사 부분이 아니고 얘가 분사가 된 소위 뭐가 생략되어 있는 B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장난을 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언뜻 used를 보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되잖아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동사 원형이 아니라 얘를 써야 되는 이런 경우들을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is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ed to 뒤에 뭐가 왔냐면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쟤는 어디에 이용되다라는 얘기죠. trigger이라는 단어 영어 명사가 되면 방아쇠입니다.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쉽게가 아니라 이게 격발 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당기면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trigger이라는 말이 유발하다, 격발시키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유발하는데, 행동이나 결정을 가져오는데 사용되는 지식으로 변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정보라는 게 추출되거나 학습되는 거 맞아요. 이런 데이터에서 정보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얻게 된 정보는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지식으로 바뀌어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유발하는 데 사용되는 지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by and large라고 하면 얘는 대체로라는 얘기입니다. 저런 거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사실 부사는 모르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가끔씩 이상한 부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부사가 이렇게 독립하시거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조직이 어떤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는 없냐면 not having enough data,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이런 문제는 없어요. because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직들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데이터는 풍부합니다. 데이터 자체는 많으니까. 자, 하지만 근데 문제는요, 데이터는 많은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죠. 많은 조직들이 뭐는 없냐면, 이 정보와 지식은 없는 거죠. 데이터만 많지 그 데이터를 실제로 어떤 정보로 바꿔낸다는 것 또는 지식으로 바꿔내는 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이 즉 데이터만 있지 정보는 없다라는 이런 사실은
translate into라는 말에 translate이라는 단어가 해석하다, 번역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옮기다라고 해석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이 쓰기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런 사실이요. 데이터만 있고 정보는 없다라는, 그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이 바로 뭐로 옮겨지냐면 한 가지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거죠. 챌린지 기억나세요? 도전이라고 하지 말고 문제, 과제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그랬죠. 자, 누가 맞서고 있는 문제가 되냐면 바로 조직들이 맞서고 있는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트랜스폼, 변형시킬 건가? 로우 데이터를, RAW row라는 말은요, 얘는 가공 이전의, 가공하지 않은 날 것의라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로우 데이터를 into 변화의 결과 기억나죠? 로우 데이터를 정보로 바꿀 건가? and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식으로 바꿀 건가? 자, which 그건요 라고 해서 which는 앞에 있는 아마도 지식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올바르게 활용된다면 provide라고 해서 지금 요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 좀 더 구별하기 쉽겠죠. which가 지금 주어처럼 쓰인 거잖아요. 여기 있는 provide가 동사가 된 거겠네요. 만약에 적절하게만 올바르게만 exploit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는 활용하다라는 뜻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또 하나 이 아주 부정적으로 쓸 때 착취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바로만 활용이 된다면 그러면 which는 뭐였죠? 지식이었겠죠? 그 지식이 뭘 제공해 주겠다? 능력을 가져다 줄 거거든요. 어떤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군요. 고객들의 행동과 비즈니스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런 사실이 저 위에 우리는 데이터만 있고 정보는 없다라는 건 결국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얘가 바로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어려움이 콜론 찍고 설명이 나오는군요. 어떻게 로우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식으로 바꿀 건가? 그게 그렇게 바꾼 지식이 만약에 올바르게 활용만 된다면 그 지식이 뭘 가져다 줄 거냐면 능력을 가져다 줄 거거든요. 고객의 행동과 기업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느냐. 자, 얘는 뭐 질문의 모양을 다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40번 문제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문제 될 것 같습니다. 40번 한번 풀어보시죠.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첫 번째 문장부터 느낌 확 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글을 읽어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한 50개 정도면, 지문 50개 정도면 그 글의 흐름을 충분히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막 저한테 맞춰서 잘 공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좀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맺고 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되면, 그래서 50분까지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단어에 대한 공부도 같이 또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자, 어려움이 일어난다라고 그랬으니까, 어려움 이런 거 등장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 어려움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거니까, 또는 대안이 안 나오고 원인 분석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사람과 기계를 협업의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과 기계를 협업의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않고 assign 할당해 버리는데, 이게 자동화될 수 있는 이런 뭐든지 기계에게 다 줘버리고 그 다음에 leave 남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람에게 남겨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사실 대안도 나오는 거네. 기계와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협력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를 서로 영역이 따로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현재 상태로 그대로 정답도 찾을 수 있겠군요. 불안하면 마지막 문장 보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첫 문장 마지막 문장만 맞추면 이제 꽤나 익숙해지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면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을 맞추면 지문의 내용이 대략 다 이해되는, 그리고 대부분 다 답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거의 지금 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사람이 못하면 욕먹어요 라고 하는 얘기죠. 원인은 이 사람이 못하도록 일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못하고 욕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까지 가지 않았군요. 그리고 자체로 대책은 포함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복이 만약에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여기에 나오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과 기계의 분리적 사고를 지향해야 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러면 정답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글을 보면서 자꾸, 제가 오늘 내내 했던 얘기인데, 자꾸 주제를 생각하려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혀 있는 문장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지문의 내용이 뭐 엄청 길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국어처럼 주제 찾기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주제와 관련해서 보기를 어떻게 만드는가는 출제자 마음이니까, 보기 1번은 어려움인데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의 어려움이네요. 실패를 피하기 위한. 두 번째는 장점인데 기계와 인간을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의 장점, 이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은요. allocate이라는 말이 할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어울리지 않는 일을 인간에게 할당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이죠. 어디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할당하는 것의 문제점이라고 되었습니다. 3번이 정답일 거고요. 4번은 이유인데 왜 인간이 계속해서 기계의 자동화를 추구하는가라고 그랬고요. 자, 마지막 5번 영향력인데요. 인간 행동의 영향이죠. 뭐에 관한? 기계의 퍼포먼스에 끼치는, 기계 성능에 끼치는 인간 활동의 영향입니다. 문장 하나씩 자세하게 봐가죠. arise라는 단어 엄청 잘 나옵니다.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고, 얘는 문법 문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arise, arose, arisen이라고 적히고요. 얘는 문법 문제로 나올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자동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동사다라는 건 문법 문제에서는 수동태 없음입니다. 수동태 없음. 그래서 be a reason 이런 말 쓸 수 없고, 명사 뒤에 a reason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없습니다. 수동태가 없습니다. 얘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죠. 자, 어려움이 생기는데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생각 못할 때 생긴대요. 사람과 기계를 해서 뭘로 생각하지 못하냐면 협업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자, 그거 못 해놓고 assign해요. assign이라고 하면 얘가 할당하다라는 얘기거든요. whatever task, 무슨 일이든 맡겨버리는 거죠. 무슨 일이든 배정을 하는데 can be automated, 자동화될 수 있는 건 뭐든지 간에 배정해버립니다. 누구에게? 기계 줘버리고요.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건 다 기계 줘버리고 leaves, 남겨요. the rest라는 말이 나머지죠. 나머지는 누구에게 남겨두냐면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는 거.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이게 결국은 end of ing라고 하면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라고 해석하면 좋다고 그랬죠. 뭐뭐로 끝나다라고 보통 단어장에 되어 있어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우리말로 해석이 좀 더 편합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게 하냐면
꼭 기계 같은 방식으로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 기계 같은 방식이란 거마 찍고요. in ways 어떤 방법이 되냐면 인간의 능력하고는 다른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자, 그래서 우리는 expect 기대하는데 예상하는데 사람들이 모니터 머신 기계를 모니터해 주기를 보통 바라거든요. 사람들이 기계를 모니터해 주기를 바라는데 which means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keeping alert 계속해서 주의를 깨어 있도록 유지해야 되죠. 형용사인데요. 주의가 깨어 있는 잘 집중하고 있는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줄 놓지 않는 이런 거죠. 자, 그게 그래서 아주 장시간 동안 주의를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something 어떤 거냐면 우리가 be bad at이면 잘 못하는 거죠. 잘하는 게 뭐죠? be good at이잖아요. 밑에 나옵니다. be good at. 여기 있죠. 그렇죠? 얘는 뭐뭐를 잘하는 거고 얘는 잘 못하는 거고 이 bad 자리에 뭘 쓰기도 하냐면 poor 쓰기도 해요.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자,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기를 기대하냐면 사람들이 기계를 좀 감시해 줬으면 기계를 모니터해 줬으면 하고 말하는데 야, 그게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동화된 일은 다 기계에 맡겨버리고요. 사람들은 그 자동화된 기계나 모니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을 역할을 나눠버리는데 그건 결국 장시간 동안 주의를 흐트리지 말아야 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잘 못하는 일이라고요. 우리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반복되는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거든요. with 뭘 갖고 아주 극도의 정밀함과 정확성을 가지고 반복적인 운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precise가 정확한 건데 매우 정확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단어장에 정밀한 이렇게 많이 되어 있기도 해요. 명사형 우리 앞에서 명사형으로 봤었어요. precision이라고. 여기도 지금 명사로 나왔죠. 그래서 이 명사가 정확성, 정밀성이 되는 겁니다. accuracy도 정확함이죠. 자,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반복되는 이런 일을 요구하는 건데요. 뭘 극도의 정밀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반복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자, 이거 required 뭐에 의해서 요구되냐면 기계에 의해서 요구되는 그런 정확성과 정밀성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something 어떤 거냐면 we are not good at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we are bad at 우리가 잘 못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장시간 동안 주의를 놓치지 않는 거 그거 하라고 하는데 인간한테 하라고 하는데 그거 원래 우리가 잘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도의 정밀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repeated operation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다시 한번 또 이것도 우리가 잘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하면 기계와 인간의 구성을요, 어떤 업무에 기계와 인간의 구성 요소를 분리를 해버리면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는 take advantage of는 무슨 말이죠? 잘 활용하다라는 뜻입니다. advantage가 장점이니까 장점을 취하다라는 얘기네요. 이놈의 장점을 취하는 거니까 얘가 무엇을 잘 활용하다, 써먹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강점과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fail to 실패하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cannot이라고 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뭘 못하게 되는 거냐면 인간의 장점과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대신에 어디에 기대게 돼버리냐면 이런 영역에 기대게 돼버리는 거죠. 어떤 영역이냐면요, 우리가 genetically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suit가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어울리지 않는 일에 인간이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 인간 그런 영역에 기대게 되는 거죠. 근데요, 그래 놓고 사람들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앞쪽에 어려움이라는 말이 딱 나타나면서 아, 저놈이 어떤 어려움인지를 설명하거나 이 어려움이 왜 생기는지를 분석하는 걸로 가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되면 쭉 그대로 예상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으니 분석으로 마친 글이 됐고 이 어려움이 글의 주제가 될 거여서 바로 어울리지 않는 일을 자동화 시스템에서 어울리지 않는 일을 인간에게 할당한 것에 이게 본문이 안 나왔었죠. 요 단어가 할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할당하다, 배당하다.
그것의 이슈, 문제점이라는 명사가 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40번까지 수업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